네, 안녕하세요. ITG 방송 토크 IT 제목 GPD 고수입니다. 오늘은 3D 스캐너, 3D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제품 모델링하고 제품 검사 쪽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제 데모하고요. 실제 여러 사례들을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스트는요. 3D 시스템스 코리아의 이지훈 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D 시스템스 코리아 이지훈입니다. 네. 자, 일단 요 3D 스캐너라는 것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죠, 이 개념이. 네, 개념으로 나온 지는 20년 이상 됐고요. 네. 그러면 요즘 와서 최근에 어떤 기술들이 여기서 많이 좀 이렇게 진보가 된 게 어떤 겁니까? 3D 스캐너 쪽에서. 최근에는 이제 정밀 부품들을 스캔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해상도가 높거나 또는 정밀도가 높은 장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장비들에서부터 해서 이제 고객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고객의 사용의 편의성도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고정된 형태로 스캔을 많이 하고 장비의 부피도 많이 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손으로 잡고 할 수 있는 이제 핸드헬드 타입이나 이동형을 강조하는 이런 거.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장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가볍네요. 예. 그렇죠. 사람이 잡고 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네네.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 3D 스캔 관련된 시장은 좀 어떤 식으로 좀 가고 있나요? 스캐너 시장은 네. 처음 20년 전에 이 스캐너라는 기술이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룬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설계라든지 품질 검사 쪽에서도 많이 네.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역설계란 말이 오늘 많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먼저 네. 역설계란 건 어떤 겁니까? 역설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네. 설계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의 반대? 네, 설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을 만들어서 그 도면을 가지고 CAD 데이터를 완성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그렇지. 있는데 이 역설계라는 거는 이제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에서? 네, 제품을 스캔을 해서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역설계를 해서 거기서 CAD가 나오는 네, CAD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데 굉장히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3D 스캐너도 여러 가지 뭐 접촉식도 있고요. 네. 비접촉식도 있고요. 예. 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네. 3차원 스캐너는 엄밀하게는 이제 3차원 측정기의 분류 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3차원 측정기는 프로브를 이용하는 접촉식 방식과 이제 비접촉식 방식으로 나눌 수가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접촉식 측정기는 다시 이제 고전적이라고는 하지만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CMM이라고 해서 접촉식 측정기가 있고, 네네. 예, 그리고 터치 프로브를 이용을 하는 다관절 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접촉식 스캐너는 크게 이제 레이저 광원 소스에 따라서 네. 레이저 광원을 사용을 하느냐 또는 이제 화이트 라이트라고 해서 백색 광원을 사용하느냐로 네. 해서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스캐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저 스캐너, 광학 스캐너하고 뭐 어떤 것이 더 좋은 겁니까? 뭐 아니면 용도가 어떻게 다른 게 있는 건지. 좋다,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레이저 스캐너는 오래 전부터 개발이 됐었고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종류가 다양하고요. 네, 광학 스캐너는 광학의 특성에 따라서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엔드 제품들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개인 스캐너 같은 것들은 네. 저 레이저로 많이 맞습니다. 그다음 산업용에서 뭐 검사한다든지 그럴 때 네. 광학 스캐너 그렇죠. 많이 쓰고. 자, 이제 이 역설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기업에서 주로 어떤 데서 이걸 좀 쓰고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고요. 자동차, 뭐 우주, 항공 이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일반 이제 소비재 제품들,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컨슈머용 제품들을 이제 역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근데 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자동차나 전자 이런 데는 이미 처음부터 CAD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부품에 대해서 네. 다 CAD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역설계가 왜 필요한 거지 자동차 쪽에서? 자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계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거든요. 경쟁사 제품을 분석을 할 때 그 도면이 없는 상태이기 우리 때문에 옛날에 일본 거 뵙기 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듯이? 네, 똑같습니다. 네. 네, 역설계 이제 영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영어가 짧았어.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네. 우리 옛날에 있었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더 빨리 성장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꾸로 이게 결국 우리나라 요새 많은 조선이건 이건 우리가 세계 1위한 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쫓아오는데 네. 그럴 때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겠네요. 그렇죠. 거꾸로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시장은 꾸준하게 그러면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고. 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어떤 역설계하는데 여러 실제 프로세스 같은데 네.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시라고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잠깐 간단하게만. 스캔 데이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포맷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앞에 보셨던 접촉식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하나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인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스캐너는 무수히 많은 500만 포인트 그렇죠. 아니면은 800만 포인트 이상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 한국어로는 뭐 점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점군 데이터로 나오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편하게 삼각 메시 형태로 다시 재구성한 게 메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요새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습니다. 클라우드라 해가지고 네. 갑자기 어이 뭐지? 네. 자, 여기 세 가지 어떤 그 프로세스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것들이죠? 실제로 역설계 했을 때 크게 역설계하는 프로세스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서피스나 솔리드 데이터, CAD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스캔 데이터, 그러니까 메시 데이터에서부터 메시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해석 용도라든지 프린팅 용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네네. 프로세스고요. 네네. 두 번째 방식이나 세 번째 방식은 산업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저희가 파라메트릭 모델링 또는 피처 베이스드 네네네네.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메시 데이터에서부터 이 CAD 형상에 대한 파라메터 값을 추출을 해서 CAD 데이터를 만든다고 네네. 보시면 돼요. 가장 정교한 CAD 모델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토 서피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동으로 서피스를 만들어줘서 쉽고 빠르게 CAD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스캐너만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뭔가 이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소프트웨어도 있는 거죠? 예,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그러면 그 3D 시스템에서 개발한 겁니다. 예, 지오매직 디자인 X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캐너랑 소프트웨어를 넣고 보면 스캐너가 하는 역할은 한 20%, 30%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 7, 80% 정도의 부분은 역설계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이 또 CAD하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CAD 소프트웨어하고 호환도 다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결과물들이 네. 다 호환이 되겠죠? 네, 역설계 소프트웨어는 이제 CAD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네네. CAD 소프트웨어는 그 이후에 어셈블리라든지 드래프트를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양한 산업체에서 많이 쓰이고 네. 있네요. 근데 특이한 건 이렇게 문화재.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재도. 예, 맞습니다. 문화재 쪽은 오래전부터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네네. 예, 실제적으로 문화재 발굴 터라든지 이런 쪽에 가시면은 스캐너로 발굴 현장을 스캔을 하기도 하고 네. 거기에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들을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보존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역설계 맨 처음에 그 보면 이제 해석 쪽 있지 않습니까? 해석 쪽에서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해석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유동 해석 쪽에서도 그러니까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존의 어떤 것들을 이거를 뭔가 물체에 대한 뭐 CAD 데이터가 없을 때 네. 해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네. 이걸 이용한다면. 자, 그리고 이제 제품 검사 쪽. 예. 이쪽은 아까 이제 어떤 고해상도 같은 걸로 네, 많이 보통 쓸 것 고해상도. 같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또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네, 이쪽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네. 역설계랑 제품 검사가 사실 스캐닝 이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역설계 분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오고 있는데 네. 제품 검사 쪽은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제 제품이 이제 이미 이제 CAD 데이터가 있는 것을 그렇죠. 이제 출하하기 전에 네. 제품이 나오면 시제품 그거를 3D 스캐너로 스캔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스캔 데이터하고 기존에 있던 CAD 데이터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오케이인지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사람이 일일이 보지 않고도.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검사 프로세스에 굉장히 그 정교함을 더해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것을 시간도 굉장히 절약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스캔 데이터랑 캐드 데이터 두 가지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캐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제품을 스캔해서 스캔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 간의 검사를 가능합니다. 아이씨. 그 이런 것이 지금 실제 그러면 그 검사 네. 조립 검사 라인에서 쓰일 때 사람이 그래도 같이 개입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하는 부분들은 이제 캐드 데이터 상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검사를 할 건지에 대한 정의, 네. 예, 정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네네. 상에서. 여기 여기 소프트웨어에서 그럼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네. 나오나 보죠? 네, 폼들이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PDF 형태로 레포트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품질 검사를 할 때 네. 이 3D 스캔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네. 오늘 이게 듣고서 이런 거를 한번 적용한다고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라인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든지 뭐 복잡한 프로세스나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해야지 되는 건지. 별도의 설비의 변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스캐너를 간단하게 이제 구비를 해서 이제 제품만 스캔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장소에서 그냥 인라인 상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제품만 따로 빼서 스캔을 한 다음에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캐드 데이터가 있는 상태, 도면이라든지 캐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예,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별도의 설비가 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역설계건 품질 검사건 네. 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3D 시스템스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필요할 텐데 네. 그것이 배우는 게 난이도가 네. 어느 정도인가요? 지오메트리 컨트롤 X라는 제품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CAD를 쓰실 줄 알면은 그냥 프로세스만 이해하시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별로 이제 엄청 교육을 안 받더라도. 네, 맞습니다. 품질 검사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중에서 네. 어느 분야가 그래도 제일 좀 핫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자동차 쪽이? 예, 스캐너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그리고 이제 뭐 내년이나 후년에 요 시장도 앞으로 뭐 다 커지겠지만 다 네.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요 시장 쪽에 많이 될 것 같다. 한다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은 사실은 이제 조선 쪽에서 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 예, 조선 쪽에서도 특히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재나 이런 문화재 복원 쪽에서도 기존에는 역설계만 했었는데 네. 이제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음. 실제적으로 이제 품질 검사 관련된 부분이 문화재 쪽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히 이제 뭐 대기업은 확실히 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 중견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의 여러 협력업체들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대기업은 일단은 뭐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네.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 1차 벤더나 2차 벤더까지도 지금 현재 스캐너 기술, 스캐닝 예, 솔루션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이 스캐닝 기술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네.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엄청 고가가 아니라 이제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0초 뒤에요. 실제 요 데모하고 실제 적용 사례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장님 이따가 Q&A 시간 다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째 세션은요. 3D 시스템즈의 조한기 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D 시스템즈의 조한기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데모를 해주신다는데, 예. 자, 뭐 데모 좀 어떤 데모를 하실 겁니까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3000 스캐너인데요. 이제 음. 스캐너도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스캐너가 존재하고 네. 또 뭐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요 센스라는 이제 보급용 스캐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에 쓰는 스캐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요 센스라는 스캐너는 이제 그 가정이나 아니면 1인 기업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스캐너이고요. 굉장히 가볍네 진짜. 예. 애들도 들 수 있겠네. 예, 애들도 뭐 스캔을 해가지고 네. 물체를 만들 수가 이거 있습니다. 스캔할 때요. 예. 인체 해가 없는 겁니까?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적외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인체 해는 없고요. 아, 네네. 근데 뭐 스캐너에 따라서 광원을 뭐 레이저를 쓰는 것도 있고 아, 뭐 이런 네네. 그 화이트 라이트를 쓰는 것도 있긴 해요. 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번 네네.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센스 이제 스캐너이고요. 이제 센스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동을 하면은 네. 이제 화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디를 스캔을 할지 이제 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이제 보이는데 제 스캔할 때 잠깐 이쪽을 보고 네네. 이제 움직이시지 마시고 이제 잠깐 네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3차원 스캐너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지금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할 때 지금 이제 연두색으로 제가 호흡은 해도 됩니까? 호흡해도 돼요? 아, 예. 엑스레이 찍을 때 호흡하면 안 되는데요. 예, 사람이니까 당연히 호흡은 해야겠고요. 근데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은 네네. 이게 좀 얼굴이 이제 알겠습니다. 괴물처럼 변형이 될 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앞쪽만 네. 스캔을 해보겠는데요. 아. 그래서 원래 3차원 스캐너이기 때문에 그 3차원으로 형상을 입체적으로 다 스캔을 해야지 네. 그 완벽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간단히 앞쪽만 스캔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앞쪽만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왔죠. 그래도 꼭 조각상 같네. 뭐 미술 학원에서 나오는. 예? 아, 예, 그렇죠. 뭐 조각을 손으로 아니 안 제가 하고 조각상 같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아, 느낌. 예, 그렇죠. 그래서 조각을 안 하고 거의 스캔을 해가지고 그 미술 쪽에서 사실 응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가 뭐, 좀 콧날이 좀 있긴 있구나. 아, 예, 코가 날카로우신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럼 저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막힘, 그 자동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뒤를 다 막아줬어요. 아, 네. 물론 이 뒤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어설프게 막아졌는데 좀 네네. 많이 스캔을 하면은 아. 좀 더 이제 네네. 완벽하게 네.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저기 스캔 앞에 예. 스캔한 거 옆에 보면 하얀 부분이 있었잖아. 하얀 부분.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하얀 부분. 아, 여기는 이제 그 스캔이 안 된 부분인데 네네.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막다 보니까 지금 하얀색으로 아니 나왔고요. 앞쪽에 이렇게 앞으로 가. 전면 좀 보여줄까요? 전면. 예.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네. 아, 예. 지금 그 제가 채웠어요. 네. 채우기 기능을 채웠고요. 아, 채우기 기능이 있구나. 예. 아, 네. 그래서 좀 더 잘 스캔된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은 남자분, 여자분 뭐 없습니까? 뭐 저희 직원이라서 여성분 없어요, 여성분? 남성분 별로 보기 싫은데? 여기 되게 잘생기신 분인데 잘생긴 거면 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까지 만약에 스캔을 하고 그 채우기 명령을 한다면은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선 그 3D 아니,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아, 예. 포샵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사람이에요? 포샵 아니고 그냥 야, 그대로 이분- 3차원 데이터죠. 실제 직원이세요? 예, 저희 직원입니다. 야, 굉장히 피부가 좋은 건지 포샵한 건지 아니, 아바타 같았고. 예, 물론 색상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보정은 가능하고요. 이게 디지털 데이터니까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바로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제 응용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그 마스크가 그 좀 핫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고 사람 얼굴에 맞는 마스크, 개인용 마스크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야, 진짜 이런 거 시연할 때 이렇게 하고서 3D 프린터로 그냥 아예 저까지 딱 나오면 진짜 예. 실감 나겠네요. 예, 그래서 현재는 좀 3D 프린팅하는데 시간이 좀 네, 소요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현장에서 바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이제 스캐너는 네. 실제 이제 그 산업용에서 쓰는 아, 이제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학을 이용하는 거. 예,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광학식 스캐너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캡처라는 저희 스캐너인데, 음? 그 스캐너 산업용 스캐너도 그 매우 다양합니다. 그 정밀도나 아니면 네. 찍을 수 있는 영역, 음? 그리고 뭐 해상도에 따라서 뭐 이제 뭐 1,000만 원대에서 뭐 억대가 넘어가는 이렇게 다양한 그 스캐너 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 스캐너의 장점은 이제 이렇게 탁상형 스캐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현장이나 아니면 자기 작업하는 그 책상 위에서 네네, 오케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스캔을 할 네네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그 지금 이제 그 시연하시려는 게 예, 역설계 쪽을 시연하시려는 겁니까? 예, 저기 나는 그 뭐야 구리 좀 예, 어떤 구릿빛의 이제 제품이 구릿빛의 있고요. 저 제품을 예. 이제 캐드 데이터 없는 것을 그렇죠. 저 찍어 스캔해가지고 저기서 캐드 데이터가 나오는 것까지. 예. 아, 네. 그래서 그 스캔을 하면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역설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검사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스캔하는 제가 단계를 이제 네, 이해를 돕기 오케이. 위해서 좀 네네.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제품이 이런 식으로 네네. 카메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광학식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출을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에 맞는 그 빛의 양을
설정을 해주고. 저기 빨간색은 왜 빨간색? 빨간색은 여기는 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스캔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턴테이블을 써서 이제 스캔을 하는데요. 이 턴테이블을 쓰면 좋은 게 이렇게 스캔을 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형상을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3차원으로 스캔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어디를 스캔을 하는지 알아야지 네. 그 정확한 위치에 그 두 번째 스캔 데이터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턴테이블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마커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색의 그 검은색, 하얀색의 그 마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을 하면은 그 위치를 찾아서 또 이제 스캔하는 것을 계속 네네. 이어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뭐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보다 그럼 더 큰 제품은 어떻게 스캔을 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스캐너를 가지고 계속 이어 붙일 수가 있어요. 마치 네. 그 파노라마 사진 찍듯이 이렇게 사진을 겹쳐서 찍으면은 겹친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더 큰 사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와 마찬가지로 3차원 스캐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은 이제 큰 제품도 네. 스캔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5바퀴 돌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바퀴를 돌고 이제 스캔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을 종료를 하고요.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스캐너 하나만 갖고 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스캐너 여러 개를 놔가지고 예. 하는 경우도 예, 있나요?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는 게 스캐너를 여러 개를 응용하면 한 번에 여러 방향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적은 횟수로 제품을 다 네.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드론 같은 걸로 해도 되겠어요. 예, 뭐 드론에 그 3차원 스캐너가 달려서 딱 지형을 스캔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캔 데이터를 이제 보통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이게 익숙치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작업하는 게 이 형상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베스핏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형상과 형상을 여러 번 스캔을 했잖아요. 네네. 얘를 더 정밀하게 붙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지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떤 제가 형상을 여러 번 겹쳐서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표면 위에는 데이터가 여러 장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그 실물처럼 표면이 하나가 되게 네.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거는 그 프로세스는 이제 사람이 해주는 겁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파라미터만 입력을 네네, 하고요. 네. 실제 계산 이제 다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머지 작업을 해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쓸만한 이제 그 STL 데이터. 네네. 보통 STL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실물이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이제 비로소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프로세싱 하는 거를 좀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게 이제 프로세싱 하는데 많은 그 시간과 계산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다 한 덩어리가 된 거죠. 네. 근데 뭐 스캔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부분도 스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뭐 화면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없애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 좀 사람이 네. 지워주고요. 아니면 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제품과 색상이 다양한 그 다른 바닥색을 놓고 하면 바닥에 또 스캔이 안 되게 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캔이 완료됐고, 요게 이제 디지털 데이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형상을 보면은 요게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아까 메쉬. 이게 이제 바로 메쉬인 거죠.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이 형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저 예. 메쉬를 예. 저걸 사각형, 오각형도 할 수 있는데 왜 삼각형으로 한 거예요? 삼각형이 어떤 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드는 게 사실 그 계산상으로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모든 스캐너가 다 포인트 데이터예요. 점 데이터인데 네. 이 점 데이터를 이제 수학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네. 이것도 이제 연결을 할 때도 이제 뭐 이렇게 꼬이거나 아니면 뭐 겹치거나 아니면 이게 형상이 꼬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기술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형상에서는 지금 이 CAD라면 누가 실린더고 누가 평면이고 하는 정보가 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스캔 데이터는 이 실물이기 때문에 그렇네. 이게 누가
어떤 뭔지 예. 모르는 거니까 전혀. 그렇죠. 지오메트리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형상에 관한 정보만 있을 뿐이지.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동으로 계산을 한 게 이 형상에서 그 지오메트리들을 찾아서 나눠라 해서 여기 형상을 갖다 대면은 여기는 평면 부분이다. 여기는 실린더한 부분이다. 라는 이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역설계할 때 이제 참조가 되는 것이죠. 네네네. 여기도 나중에 이런 인식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머신러닝이 좀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공을 하면은 이게 실물이 정확한 실린더가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죠. 이대로 가공하면 원하는 품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역설계를 해서 CAD로 네네. 만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형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그 역설계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그 좌표 축에 정렬이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역설계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또 추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면이 여기서 추출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형상에서 평균치를 가지고 이 점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평면을 찾아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실린더한 부분이니까 실린더의 또 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또 명령을 줘가면서 이 형상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계 하는데 이런 그 기능들이 필수로 필요한 게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X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그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정렬 기능에 가서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원점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Z축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X축으로 할지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선택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정렬이라는 게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역설계 하는데 이런 정렬하는 기능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역설계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간단히 그 설계하는 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앙이 이제 회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축을 미리 찾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단면이 필요한 거죠. 단면 정보가요. 네. 그래서 이 스케치 기능, 보통 이제 CAD에 있는 스케치 기능인데 이 디자인 X에는 이제 특별한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계를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의 이제 단면이 이제 보이시죠? 네네. 단면이 보이는데 이게 스캔을 하다 보면은 제가 원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캔이 덜 돼서 단면 정보를 충분히 못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제일 단면이 좋은 위치를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단면 정보인데 이게 실제 스케치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스케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 라인, 직선이다 라고 네네.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무수한 포인트들을 평균치를 내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네. 이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개의 라인이 돼야 되니까 같이 이제 또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구속 조건을 이 면은 적어도 이제 수평해야 된다. 네. 설계를 했을 때 이 면은 수평하게 그 설계를 했을 거니까 이런 어떤 그 구속 조건을 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브와 커브들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또 라인이 하나 필요한데 네. 이거는 지금 그 기존에 CAD를 사용했던 분들은 지금 예. 부장님 하시는 정도는 금방 숙달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해보면? 그래서 이 역설계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게
그 이미 CAD를 알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네. 그 CAD 기능을 그대로 쓰는데 단지 참조를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설계가 사실 설계하는 거랑 거의 같은 과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케치를 완성을 하고 뭐 필요하면 그 정확하게 수치도 적용할 수가 있겠고, 이 형상의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그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그 모델을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솔리드 바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들고 나서 바로 이 편차를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모델이 그 얼마나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는가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면서 네. 잘못됐다면 또 스케치를 수정을 하고 하는 그 반복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는 그 실린더한 모양이 있는데 또 바로 그냥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오메트리를 실린더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추출을 해서 또 모양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역설계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설계에 필요한 어떤 스케치의 파라미터를 추출을 하고 정확한 치수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하면 예. 점점 지금 부장님 하시는 것이 사람이 덜하게 하고 예. 뭔가 이렇게 스캐너가 하고 소프트웨어가 좀 알아서 좀 해주는 예. 그것이 더 발전하겠네요. 앞으로 점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개발하고 이제 힘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네. 피처를 인식하는 겁니다. 네. 스캔을 했을 때 어디가 아. 그 형상들인지 오케이. 예, 그래 바로 솔리드 모델이 아. 나올 수가 있게 아. 예, 그런 부분도 사실 그 계속 개선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완성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거는 그 컨트롤 X라고 이제 검사인데요. 네. 그 스캔 데이터를 아까 역설계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검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네. 실물을 네네. 가서 측정을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스캐너를 해놓으면은 네. 그냥 바로 PC로 가져와서 그냥 쾌적한 사무실 공간 내에서 네네. 바로 제품을 검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가지고 오고 이제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정렬이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거는 이제 스캔 데이터를 CAD 데이터로 이제 움직여서 이제 겹쳐 놓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겹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D 컴페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 표면이 오차가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차 내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초록색으로 현재 표현이 되고 네. 그 파란색 부분은 실제 CAD보다 제품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형을 하거나 아니면 가공을 했을 때 이 부분이 CAD하고 지금 틀리다라는 걸 바로 이제 색상으로 네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궁금하면은 이 값을 눌러보면은 그 바로 실제 얼마나 편차가 나는지 이제 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전체 형상을 검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면도 이 안에서 가상으로 잘라가지고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품의 단면을 검사를 한다는 거는 제품을 그렇죠. 잘라서 그래, 검사를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상의 단면을 자르고 이 안에서도 이제 그 편차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형상의 위치를 찍으면은 얼마나 만큼 이 차이가 야, 나는지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 검사 이렇게 되면 예. 검사 그 어떤 수율이 아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불량률 그런 것도 그런 거가 되면 그게 생산 회사에서는 제조에서는 그 1~2%가 굉장히 나중에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예, 큰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검사 방법을 보면은 그 네. CMM이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점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네네네. 아니면은 뭐 캘리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게이지를 놓고 이걸 측정을 했는데 네. 한 번 측정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일단 스캔만 해 놓으면은 이 형상에서 어디든 지금 검사하는 것들을 다 미리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네네네. 그리고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결과를 업데이트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측정 결과치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검사를 하고 아니면 뭐 GD&T라고 해가지고 3차원적인 어떤 치수 검사도 네.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이 제품이 어디가 잘못됐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그 네. 역설계하고 이제 검사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디자인X 역설계 쪽에 예.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례는 네. 그 매우 그 옛날 자동차입니다. 이 네네. 자동차 수집강인데 그 옛날 자동차가 이제 어떤 부품이 오래돼서 낡고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그 제품을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X에서 역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샌드 캐스트를 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네. 이제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그 자동차가 달릴 수가 있게 된 사례인 거죠. 자,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 호주에서 사례인데요. 네. 그 호주는 이제 광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광산을 그 채굴하는 기계 같은 경우는 그 채굴 끝에 이제 이빨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닳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품을 그 해외에서 또 주문을 해서 들여오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스캔을 해서 역설계를 한 사례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무로 그 사람 손으로 어떤 금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실제 CAD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캔을 해서 이제 역설계를 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 스캔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하얀 부분. 예, 그렇죠. 이런 네네. 부분들이 그 스캔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디자인 X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부분도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스캔된 부분을 가지고 원으로 피팅을 해서 원형 모양으로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 원형 모형 만드는 거는 사람의 승인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토매틱으로 그냥 한 번에 쫙 계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 손으로 파라메트릭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대형 선박에 그 벨라스트 워터라고 해가지고 네. 그 선박의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해양수를 그 배 안에 이제 그렇죠. 채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역을 하면은 또 이제 그 뭐 물을 빼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른 해양에서 유입된 물과 그다음에 이제 그 생물들이 네. 다른 해양에 가서 이게 방출되면서 생태계를 이제 교란하고 아. 그 외래종이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연간 100만 톤의 물이 이런 식으로 섞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각 나라별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물을 필터할 수 있는 여과 장치를 선박에 꼭 반드시 설치를 해라. 아. 라고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오래된 선박 같은 경우 이 CAD 데이터가 없고 아니면 현재 선박이라도 그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이 복잡한 배 구조 내에 그 필터 기계를 설치할 공간을 그 위치를 잡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실물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실물을 스캔을 하고 CAD 데이터로 만들고 이제 CAD 데이터로부터 어디에 어느 위치에 이 그 필터 기계를 놔야 될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넓은 그 바다도 그런 외래종이 와서 생태계 교란하나 보죠? 바다도. 예, 그렇죠.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게 저는 예. 조금만 강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하천만. 어? 예,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검사 쪽에 컨트롤 X.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역설계의 사례고요. 네네. 이제 검사하는 사례인데 실제 도면을 보면은 이 수많은 그 치수와 어떤 GD 엔트리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7개의 어떤 그 콜아웃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그 저희 예전 버전하고 이제 현재 버전하고 비교를 했는데 예전 버전에서 이거 다는 데만 해도 12시간이 걸렸고요. 야, 절반이 절감됐네. 예, 절반이. 현재에서는 6시간 정도로 그 매우 이제 발전이 있었죠. 이게 앞으로 계속 또 발전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동화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스캔을 해서 결국은 뭐 사용을 할수 요새 있게. 스마트 팩토리, 예. 인더스트 4.0 이런 것들이 예.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이런 IoT 센서하고 예, 예. 이런 쪽에 스캔하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예, 예.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얘를 찾아내서 예. 바로 설계도를 변경시켜가지고 바로 또 생산해내고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장 자동화의 일부로 네. 스캐너가 이제 생산 라인에 있고 스캔을 하자마자 이제 컨트롤 X에서 검사를 하고 합격 그러니까요. 불합격을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띄워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플라스틱 사출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워낙 열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치수 검사하고 또 아까 그 편차 검사를 통하고 아니면 두께 검사를 통해서 이게 성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진짜 세상이 이제 예. 팩토리가 단순하게 머신 딱 일반적인 하드웨어 머신이 아니라 예. 팩토리 공장도 이제 점점 디지털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모든 같아요.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면은 그다음에 네.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그렇죠. 소프트웨어 역할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트 메탈이라고 해서 이제 얇은 판박의 이제 검사인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찍어내면은 이제 스프링백이 발생을 해서 원래대로 복원되려는 이제 그 성질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갭이 얼마나 되는지 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스캐너를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치아 분야에서도 어떤 그 편차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그 의약 제품을 개발을 해서 네. 인체에 적용하고 나서 이부 부위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실제 스캔을 통해 가지고 그 전후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 지금 이빨 있지 않습니까? 이 예. 편차해가지고 이걸로 뭘 하려는 겁니까? 뭘 만들려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뭘 검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정을 위해 가지고 아. 처음에 교정 전과 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교정 후에 얼마만큼 이게 네네. 움직임이 있는지 네네네. 수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여러분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부장님 일로 오시죠. 네,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많은 분들께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석현님, 접촉식과 비접촉식 스캐너를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접촉식과 비접촉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다관절 암 형태인데요. 다관절 암 앞에 이제 프로브가 달려 있어서 접촉식으로 쓸 수도 있고 프로브 대신에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을 해서 비접촉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나리님께서는 국내 혹은 해외 3D 스캐너 및 정밀 측정, 검사, 역설계 관련 컨퍼런스나 국제 전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혹시 6월 말에 뭐 큰 전시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지금 내일부터죠. 네네. 내일부터 지금 킨텍스에서 틴텍스에서 네네. 인사이드 3D 프린팅이라고 일단은 컨퍼런스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터 쪽에 관련된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스캐너 쪽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다뤄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이제 컨트롤 쇼라고 해가지고 네네. 매우 유명한 그 정밀 측정 그 쇼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금속 관련 쇼나 아니면 뭐 네. 자동차 관련 쇼에서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했던 이 소프트웨어 컨트롤 X나 디자인 X 3D 시스템즈에 이게 그 한국에서 만든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저희만의 기술을 가지고 그 역설계와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해외에서 더 사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R&D 계속 한국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포부님, 국내에서 역설계와 검사 분야의 사용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설계 쪽이 지금 현재는 뭐 한 55%에서 60% 정도 수준이고 제품 네. 검사 쪽이 나머지 분야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데 제품 검사 쪽이 지금 현재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종철님, 편차가 난 부분은 어떻게 수정합니까? 재스캔을 하나요? 아니면 편차만큼 수작업으로 조정을 해야 하나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스캐너가 이제 정밀하게 스캔됐다는 가정하에서요. 이제 역설계를 하는데 편차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제품이 휘어져서
설계가 된 건지 아니면 제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형이 그 뭐 오류가 있는 건지 네네. 판단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편차를 줄이게 다시 수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네. 그냥 편차를 더 맞춰서 그 역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환영하겠습니다. 전지훈님, 스캐닝 후 후속 작업이 간편해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실무에 적용해서 실제 이득을 본 사례가 있을까요? 뭐 이득 엄청 보니까 지금 뭐 적용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 부분은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GM 쪽에서 이 오래된 금형을 다시 이제 복제를 하는 쪽에 적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도 프로세스적으로 상당히 이득을 봤었고요. 네. 이헌옥님, 프라모델 부품과 같은 작은 부품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정도가 있어야 할까요?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부품도 작고 그다음에 이 피처 형상들이 좀 복잡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스캔 정밀도는 한 20미크론에서 30미크론 그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은성님, 차이니스 조디악에서 문화재를 3D 스캔 장갑으로 스캔하고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는 것이 나오는데 현재 3D 스캐너의 기술로 고퀄리티 스캔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일이 스캔 데이터를 수정해서 작업을 해야 하나요? 영화에서 뭐 나왔다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아마 뭐 스캔 장갑을 끼고 이렇게 뭐 네, 스캔을 네.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영화를 보지 못해서 근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 핸드헬드라고 해서 들고 스캔하는 장비가 있어요. 네. 그 장비를 뭐 이렇게 장갑에 응용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스캔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규님, 생체 스캐닝 할 때 고려할 점이 혹시 뭐 있나요? 특별히. 생체 스캐닝이 사람 인체 장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바디를 네네.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인체 바디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임근식님은 오늘 이렇게 웨비나 듣고 나니까 이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된 교육 서비스 같은 것이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장에서 저희 선릉 쪽의 사무실의 교육장에서 별도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오문서님, 문화재의 중요성은 큰 편인데요. 3D 스캔, 역설계 프로그램, 3D 프린터는 목적이 생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문화재에서 적용하려면 세 분야에서 보완해야 될 것과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재 쪽 같은 경우에는 3D 스캐닝 또는 3D 프린팅 기술이 이미 많이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재 쪽은 2D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3D 데이터로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3D 프린터로 복원한 문화재 자체가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이제 전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성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엽님, 3D 스캔은 그에 해당하는 해당 소프트웨어 같이 구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가지고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까 그 디자인엑스나 컨트롤엑스는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사게 되면? 스캐너랑 별개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면은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도 원하시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디자인엑스나 컨트롤엑스는 어느 스캐너랑 다 호환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래픽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또 목적이 그래픽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역설계나 검사하기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 박인형님, 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캔 후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 기능을 이미 스캔 완료된 데이터에도 적용해서 분할하는 기능은 없는지요? 다른 팀에서 스캔한 데이터도 잘라낼 수 있으면 활용성이 좀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요. 예, 지금 센스 소프트웨어 내에서 그 잘라내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을 아까 그 채우기 한 다음에 다시 또 잘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문적인 이 스캔 데이터를 좀 처리하고 하려면은 뭐 디자인엑스나 아니면 저희 또 랩이라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데서 활용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도영님, 선박과 같은 대형 제작물에 대해서도 3D 스캔이 가능한가요?
네, 오늘 보여드렸던 이제 스캐너는 일반적으로 소형 제품들, 오브젝트 스캐너라고 해서 소형 제품들을 스캔을 하는 거고요. 대형물 같은 경우에는 100m 또는 심하게는 1km 이상까지도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는 장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임근식님은 이게 스캐닝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빨리 저장돼야 될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가 아닌 SSD를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건지. SSD면은 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데이터 통신이 빠르기 때문에. 박영성님, 스캔 데이터를 캐드 데이터라고 하셨던 세 가지 방법의 차이점과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방식의 정밀도, 원본과의 다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디자인 X가 세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는지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처음에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프로세싱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분야에서 그 많은 그 기능과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메트릭하게 역설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가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매우 특화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오토 서피싱으로 그 사실 오토 서피싱이란 게 그 서피스를 그 메쉬 위에 투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는 그 피팅 서피스를 만드는 건데 이 방법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사공성대님께서 후처리 깔끔하게 잘하는 곳을 알고 싶어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데 있습니까? 스캔 데이터 후처리 저희 잘합니다. 네. 자, 안종철님, 여러 분할된 스캔 데이터를 합칠 때 유의점은 없나요? 스캔 데이터를 이제 합칠 때 이제 보통 계산을 하는 게 그 겹친 영역을 가지고 이게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겹친 영역이 좀 많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얘를 매칭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죠. 네. 자, 여러분 그 질문에 또 3D 시스템스에서 전문가분이 또 답글을 달아주셨으니까 답글 달린 질문들을 여러분 각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재용님, 3D 스캔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경우 제품이 불량이 나올 확률도 있나요? 있으면 어느 정도이고 불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제품이 불량이 났다는 거는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고요. 그 설계는 아까 역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네. 편차를 확인하면서 네. 어디가 잘못됐는지 충분히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경호님, 3D 스캐너 또는 드론 측량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지형 측량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지형도를 만들기 위한 도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 디자인 X에서는 그 2D 도면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다른 CAD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제품에서는 이제 만든 모델을 그 쓰시는 그 CAD로 전달하는 기능까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최상일님은 스캐너마다 종류가 많은데 이 인터페이스가 여러 다를 것 같은데 국제 표준이 있는지요? 스캐너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스캐너에 대한 표준은 정해져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네. 정동환님, 3D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주받은 건을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기능도 가능할까요? 공조기 같은 경우 해당 제품 사양을 등록하면 설계 도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그 자동으로 설계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왜냐면은 실물을 스캔했을 때 이거를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변형이 간 건지 이렇게 네. 일부러 설계를 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2D 도면 만드는 거는 저희가 다른 제품으로 전달을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임근식님은 3D 스캔은 3D 시스템즈가 업계 최초 최고인지요? 3D 스캔이 오늘 처음 접해가지고요. 포지셔닝 어떤지 회사가? 3D 스캐닝 소프트웨어, 저희는 이제 사실 3D 스캐너 개발이라기보다는 네. 스캐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디자인 X와 컨트롤 예, X.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캐닝 소프트웨어에서는 저희가 뭐 업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고요. 스캐닝 쪽은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디자인 X하고
역설계하는 그 우리 디자인X하고 제품 검사하는 컨트롤X를 이 3D 시스템스의 스캐너가 아닌 네. 다른 회사의 스캐너를 쓰면서 그 소프트웨어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 소프트웨어는 범용 소프트웨어. 그렇게도 범용 소프트 그렇게 네.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꼭 지금 사람들이 시청자 들으니까 저거는 3D 시스템즈 스캐너가 있어야지만 저거 쓸 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본질이 핵심은 저거네요. 소프트웨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네. 개발한 그 컨트롤엑스 디자인엑스. 네. 그게 중요한 거네. 맞습니다. SAP 하나 DB처럼. 예. 그러니까 다른 스캐너 써도 이용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임근식님께서 3D 프린터 시장은 요새 어떤지,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3D 프린터 시장 어떻습니까? 뭐 3D 프린터 하잖아요, 시스템에서. 네. 어때요? 좀 우리나라 좀 많이 좀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좀, 3D 프린터 시장은 이제 뭐 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에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하이엔드급 스캐너보다 이제 시장을 성장을 시키려면 컨슈머용 프린터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이미 이제 2, 3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그런 컨슈머용 프린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런 컨슈머용 제품들이 조금씩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현님께서 군사 무기 조립이나 공기업에 필요한 작업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코멘트 주셨고요. 황재훈님께서는요, 기계 쪽에서 3D 스캐너 실사용자인데요. 보통 사물 전체를 스캔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측정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빠르고 측정 공구라 측정 불가능한 경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밀도 및 검사가 중요한데 정밀도를 최대한 좋게 하는 방법과 3D 모델링하기 전에 대략적인 스캔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작업에 적합한 그 최적의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스캐너가 될 수가 있고, 그게 그냥 단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스캐너의 장점을 보면은 이제 복잡한 자유 형상을 빠르게 스캔을 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이제 치수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한승엽님께서요. 현재 3D 스캐너의 기술적인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스캐너의 기술적인 한계라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캐너가 아무래도 이제 광학적인 요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은색 재질이라든지 반사가 일어나고 투과되는 재질의 스캔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스프레이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이제 기술적인 한계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의 스캐너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광학식 스캐너들은 LED 방식으로 대체를 하면서 반짝이는 재질이나 검은색 재질들은 이제 스캔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뭐 유리처럼 투과되는 재질들도 뭐 스캔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뭐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면은 네. 그 기술적인 한계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를 스캔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엑스레이를 이용한 그 CT 스캐너들이 또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제품의 내부까지 다 한 번에 스캔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SF 영화에 보는 것처럼 예. 아주 미니 예. 미니 뭐 나노 로봇 같은 거가 아, 내가 예. 들어가가지고 막 그 뭐 레이저 쏴가지고 한번 프로메테우스인가 그런 거 나왔잖아요. 프로메테우스에서 맞습니다. 공이 막 돌아다니면서 네. 동굴 속에서 영화 네. 보면 그런 거 앞으로 500년 후에 500년 후? 김영기님, 인체 스캔 작업 시 입체적으로 스캔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사용될까요? 현재는 스캐너를 잡고 360도 돌고 있어가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60도 직접 회전을 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 스캐너를 여러 대를 장착을 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재국님, 프로그램 가공 없이 스캔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치수 측정이 가능한지요? 컨트롤 X로 가능한지요? 예, 제가 오늘 캐드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불러와서 정렬해서 치수 검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정대일님, 역설계 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서피스면은 가공 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카티아, 기타 솔리드 모델러의 면과 비교 시. 그래서 이 역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면이 달라지긴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그 어떤 치수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캐드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유공면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하는데 피팅을 할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면과 편차를 적게 피팅을 하느냐 아니면 면의 품질을 좋게 피팅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그 데이터는 좀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정현님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계로 수술하다가 연예인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3D 스캔 데이터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네,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고은성님은 이 3D 스캐너 역설계 기술이 발전할수록 카피캣 제품이 많이 빨리 등장할 것 같다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럴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빨리 아무래도 만들 수가- 복제가 네. 쉬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스캐너를 가장 많이 쓰는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네. 그 선진국들에서 이런 스캔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게 그만큼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3D 시스템스가 우리나라 회사인지 외국 회사인지 뭐 네. 예. 정확하게는 네. 미국 회사입니다. 네, 네. 3D 시스템즈는.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한국에서 개발한 예, 맞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핵심 또 기술인 거고요. 네. 이성범님, 광학식이라면 노출이 많은 곳에서는 스캔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야외에서 스캔이 가능한 모델이 따로 있나요? 사실 이제 광학식이랑 레이저 방식을 놓고 보면 야외에서 촬영할 수 있는 거는 레이저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고요. 네. 광학식은 빛의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에서만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캐노피를 장착을 해서 네. 촬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자, 김기준께서는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활용되고 있는 분야들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혹시? 예, 저희 3D 시스템즈 홈페이지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네, 홈페이지 보시면은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돼 있습니까? 한국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3D 알겠습니다. 시스템즈 요새는 내가 닷컴으로 한국말 안 돼 있어서 뭐 워낙 구글 번역이 좋아가지고. 이나리님, 종종 베리파이나 컨트롤, 디자인 X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꺼지고 까만색 팝업창이 뜨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발생 이유와 개선 사항을 피드백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뭐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 이게 그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드웨어 PC 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원인은 워낙 다양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버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파일을 저장을 하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개발을 자, 하고 오늘 시청자분들이요, 요 디자인 X나 컨트롤 X가 이제 웬만한 이제 스캐너가 다 호환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거를 이제 사기 전에 뭐 아마 체험이라든지 네. 뭐 데모처럼 한번 해볼 수 있는 트라이얼 같은 거 그런 방법이 있나요, 혹시?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아. 예, geomagic.com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원하시는 제품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써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15일 동안 설치하시고 15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혹시 집에 스캐너가 있으신 분은 네. 해가지고 바로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좋은 질문 네. 세 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선정을 했는데 안종철님 안종철님,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오문선님, 오문선님, 그다음에 황재용님. 황재용님. 네. 자,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블루투스 스피커, 라디오가 된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선생님 해보시니까 별로 안 떨리죠, 이제 좀? 이제 안 걸려서 이제 좀 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처음에 스캔을 하시는데 손을 떠시는 거야, 막. 너무 많이 떨렸어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예, 그 3D 스캐너라는 게 이제는 일상에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그 무한하게 이 분야를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자, 이 부장님. 네. 네, 오늘 제 입장에서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앞으로도 스캐닝 시장이 더 성장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오늘 요거의 오늘 좀 핵심은 사실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스캐너라기도 소프트웨어가 핵심인데 그 핵심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이것이 지금 이제 그 글로벌에서 3D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좀 퍼지고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요. 하여튼 좀 더 많이 이런 것이 발전돼 가지고 앞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굉장히 우리나라 좀 위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돼서 제조업이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